네, 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 여자의 집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베트남 여자들은 집착이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정확한 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베트남의 근대사에 전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쟁을 하러 갔죠. 전쟁을 하러 가서 10명이 가면 한 3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을에 남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 돌아온 아내는 괜찮지만 돌아오지 않은 집들은 지금 남편이 없는 상태이고 또 남자가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을 어떤 사람은 공유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공유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귀하게 되고 남자가 이제 바람을 필 확률이 많아졌던 거죠. 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 여자가 남자들에게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오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의 어머니 세대들은 그런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딸들에게 남자 관리를 잘해야 된다, 방심을 하면 안 된다,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착이 이 나라가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약간 어떻게 들어보면은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어쨌든 뭐 그게 연유가 되었든 아니든 간에 실제로 집착이 우리 한국 남자가 여기 와서 보기에는 우리가 겪었던 한국 여자에 비해서 베트남 여자들이 좀 독특한 집착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은 휴대폰 사용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조금 상대방이 누가 있다라고 하면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휴대폰 사용을 좀 자제하고 또는 어떤 장소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나라에서는 그냥 누구를 만나든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든 말든 자기 휴대폰을 만지고 있고 제 영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휴대폰을 훨씬 더 많이 만집니다. 전화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전화를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그냥 일반적인 음성만 듣는 전화를 하기보다는 화상 통화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일반 전화를 걸게 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제일 먼저 하는 어떤 장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딱 오면 와이파이를 연동을 딱 시킵니다. 돼 있는 경우도 많지만 처음 온 곳 같은 경우는 항상 와이파이 비번을 물어봐서 와이파이를 딱 켜고 이제 휴대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의 남자친구나 남편을 체크를 하거나 연락을 할 때는 대부분 다 화상통화로 합니다. 일반 음성통화가 아니라 화상통화를 하게 되고 화상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구와 같이 있는가를 이렇게 화상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베트남 남자들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최선이죠, 최선. 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 두 번째는요, 이 친구들이 SNS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 잘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제 잘로 같은 경우는 문자를 주고받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친구들의 문자 빈도수는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뭐가 없냐면, 뭐, 침묵에 대한 이런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데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살짝 토크티브하다, 말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중간에 끼어들고 막 그런 데 대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에겐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매너 없는 행동이랄까 말을 너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문자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게 되면은 자일로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문자를 주고받는데 완전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정말 막 끊임없이 주고받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을 사귀었을 때 곤욕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상통화이기도 하지만 화상통화는 뭐 잘못했을 때의 일이겠죠. 근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른 문자 대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흘러가는 문자 대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의 문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도 물론 요즘에는 문자 완전 광속으로 이렇게 주고받죠. 근데 이 친구들의 대부분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은 신상 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습관적으로 페이스북 관리를 합니다. 제가 많이 웃긴 장면들을 봤는데요. 이 친구들이 보면 페이스북에 여자들은요, 결혼을 했던 남자친구가 있던 잘 같이 있는 사진을 올리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좀 드뭅니다. 한 10%? 근데 90%는 항상 자기가 혼자 있는 이런 그 사진들이나 카페에 와서도 웃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같이 여러 명 모였어요. 그런데 자기 커피를 한 잔 딱 갖다 놓고 자기와 같이 찍든지 아니면 한 잔 있는, 그러니까 카페에 혼자 앉아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찍는 사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만나서 이 친구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페이스북의 신상을 틉니다. 페이스북을 들어와서 쭉 이렇게 둘러보고 지금 요즘 근황이 어떤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지 체크해서 캐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문자, 그다음 SNS, 그다음에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 집착이 구현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기동성인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해프닝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경우, 또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뭐 한 100통 가까이 전화를 하고 하는 여성들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좀 허다하게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기동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다 오토바이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낌새를 챈다,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정보, 그러니까 내 남편이 누구랑 어떤 여자랑 만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정보를 듣게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그쪽으로 가서 사단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나라에 단괴라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면 그 바람을 핀 여성들을 아내가 응징을 하는 건데, 혼자 가지 않고 보통 친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응징을 합니다. 그런 그 유튜브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찰이 오더라도 잘 말리지도 않고 주위에서도 잘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지켜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을 응징하는 게 진짜 그런 화면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정말 심하게 합니다. 정말 심하게. 엄청나게 심하게 그걸 하고요. 그래서 좀 우리 보게 되면 와, 진짜 무섭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걸 하고, 그럴 때 보통은 남편이 관여를 옆에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뜯어 말린다거나 누구 편을 든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사단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국 남자도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이랑 이렇게 뭐 특별한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기도 하고 몇 번 보기도 했는데 완전 그 베트남 아내가 찾아와 가지고 남자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을 정말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그걸 그런 모습을 보면 그 한국 남성들은 진짜 한동안 놀래서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을 우리는 그냥 만날 수 있잖아요. 아는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데
네, 이 나라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진짜 쿨한 친구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연락도 잘 안 하는 친구들도 여기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우리나라보다는 많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집착이 우리 한국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한 경우도 많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동성 때문에 진짜 좀 우리가 좀 웃지 못할 해프닝, 그러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바로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연락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비밀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는, 그러니까 남편이 누군가 여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여자들은 거의 뭐 바로 그 아는 그 자기 아내에게, 아내를 아는 지인이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하고 또 그 아내는 바로 쫓아와서 그 상황을 대처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해프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는요, 의외로 이 친구들이 만약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에서 헤어지거나 아니면 이혼한다라고 할 때는 의외로 쿨합니다. 뭐 헤어지자라고 해서 헤어지는 일이 있게 되면은요, 그때는 잘 이렇게 우리처럼 매달리거나 이런 것들은 잘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좀 쿨하게 헤어집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 있죠. 전 영상에서 이혼도 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그러니까 만날 때의 집착은 엄청 강한 데에 비해서 헤어질 때는 네, 또 이제 쿨하게 딱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베트남 여성들의 집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 우리나라에도 여성들의 성향이 이렇게 많이 다르듯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다른 이런 장면들을 들은 거나 제가 본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